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가 출범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쪽짜리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네. 지금까지 좀 상황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야당만의 단독 개헌이죠. 네. 네. 그 여당이 야당에는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죠. 이준석 의원 등의 개혁신당도 함께 포함된 네. 야당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빼고는 다 개헌에 찬성하고 또 들어온 건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윤석열 탓입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저는 국회를 사보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하는 데는 성실히 임하고 있다. 국회 본연의 임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요. 여당보다는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문재인 정부라든가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집권당이 다수당 인정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국회는 저는 늘 야당이 다수당인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제와 균형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럼 일단 뭐 일종의 개문발차? 뭐 이런 개문발차죠. 거죠? 네. 국민의힘의 선택이 남았겠습니다. 개문발차인데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타나 안 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보통 이제 여당은 한국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 목표나 과제를 뒷받침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뭐 윤석열 정부가 국정 목표나 국정 지표가 없기 때문에 아니 뭐 산유국의 꿈 이런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없기 때문에 뭐 뒷받침할 것도 없어요. 네네. 사실 여당이 한 일이 윤석열, 김건희 방탄 국회 한 거 외에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역대 이 최악의 거부권 남발 사태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한마디도 못하는 국회인데 지금 여당의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국회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꽤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개개인. 그렇죠. 특히 이제 초선들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지역구 예산도 챙겨야 되고 네, 네. 수건 사업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근데 또 이 여당은 또 편법이 있어요. 예산 국회가 되기 전까지는 부처 장관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해서 지역의 민원을 푸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정협의회라는 형태로 주요 의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산국회와 국정감사를 틀어잡아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 여당 의원들이 편법으로서 지역구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막아버려야 돼요. 근데 어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의 인터뷰를 봤는데 물론 익명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여태까지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보지도 못했다. 제일 많이 앉아 있었던 데는 땅바닥이다. 그러니까 뭐 농성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불만이 확 드러나는 거죠. 여당이 데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여당은 집권에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정책을 펼쳐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총선 보십시오. 2조 심판. 네. 여당이 심판을 합니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받은 거예요. 이제 지금 정당은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은 여당도 아니고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의 시녀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이 위원장을 배분하는데 네. 의석수대로 18개 중에 11개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7개를 국민의힘 보고 가져가라. 네. 근데 아직 덜썩 받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계속 소식이 없으면 그냥 7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선택은 어떨까요? 아마 국민의힘이 그런 분위기를 읽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자체가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의회 정부라는 하나의 구상을 가지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다 위원장을 가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법사위가 지금 굉장히 예를 들 만큼 잘하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법률적으로 상임위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네네. 결국은 뭡니까? 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제와 감시 그리고 공직자들을 다그쳐 가지고 정부가 돌아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네. 대통령 하는 일 없잖아요. 놀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부처의 공직자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지금 법사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원래 상임위에는 공직자들이 출석 안 해도 돼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안 하면 안 되죠 원래. 네네. 안 되는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자료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욕 먹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문회라는 형태로 열어버리면은 청문회 법에 의해 가지고 불출석하거나 자료 제출하거나 위증하거나 이러면은 최소 3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아, 증인 감정에 그렇죠. 관한 법률. 네. 그쵸? 증인으로서 네네.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버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만 맞아요. 그런 상황에도 공무원이 안 나오면 이게 벌금을 맞게 되고 이게 또 범죄 행위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경력위에 이른바 빨간 줄이 그어지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부처 공무원들을 직접 상대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서 지금 국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도 된다. 그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국회가 그런 효능감을 가졌던 때가 제가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권 때 네. 이를테면 마트가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24시간 가깝게 이렇게 예. 운영하냐, 일요일엔 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 또 마트 노동자들의 요청이 있었을 때 이거 관련해서 청문회를 했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대형 마트의 오너인 사람들, 뭐 정용진이라든지 동생 정유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에 쭉 불려왔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다 벌금 맞은 적이 있었고. 벌금 맞은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아마 국회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고 국민들이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때 그 말씀하시길래 이제 대형 마트의 네네. 그 규제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네. 포지티브하게 한 것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장에 지붕이 그때 다 올려졌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을 노무현 해가지고요. 정부 때 그 정동영 의장이 주도하던 네네. 그 국회에서 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와 정동영 의원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솔직히.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일도 그 다음부터 시장에 가보면 예. 비 맞지 않아도 되고 떼약볕을 굳이 피하지 않아도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 그럼 시장에서 일하시는 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정말 괜찮고. 그게 일하는 국회예요. 제가 17대 국회를 제일 잘했다라고 늘 정부 이야기하는 주도가 게 아니라 의회 주도였다. 국회 주도였죠. 잘하는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민생 입법들을 내서 예산을 직접 투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통계로 나옵니다. 17대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유일하게 네. 국회 입법이 정부 입법보다 많았던 맞아요. 국회입니다. 그건 그래서 17대 맞았죠. 국회가 네. 최고의 국회였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겁니다. 최고의 국회가 되기 위한 전제 중에 하나는 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정부의 태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호흡 맞춰서 협력했으니까 결과물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만 칭찬할 게 아니라 네네. 한나라당도 칭찬할 만합니다. 한나라당의 그 당시에 남원정이라고 하죠. 남경필, 네네. 원희룡, 정병국. 원희룡이 그때는 멀쩡했네요. 네네. 이런 이 개혁파들이 민생 입법이라든가 경제 관련되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를 가지지 않고 협력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미 FTA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역시 그래도 국회가 효능감 있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입장, 태도도 결정적이네요. 대통령제 국가니까요. 네. 집행권을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엉터리면 나라가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엉터리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야당만으로 구성된 국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뭐 정부에서는 뭐 업무 보고 하라니까 못 하겠다. 뭐 그래서 제가 그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게 법사위에서 한 것처럼 모든 상임위 활동을 청문회로 돌려버린 겁니다. 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이 제안하고 상임위 의결로 가능하거든요. 상임위 의결은 과반 찬성입니다. 네. 모든 상임위가 지금 야당이 과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임위 활동 자체가 다 청문회로 하는 겁니다. 그럼 국회 청문회 법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55조인지 66조인지 네. 헷갈리는데 청문회 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청문회를 해버리면은 관료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관급 이상은 말을 안 듣습니다. 네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네네. 그러나 밑에 실국장들 같은 경우는 말 잘 듣습니다. 네. 그분들 통해서 공직사회 오히려 국회가 주도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팡팡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이 어떤 국장 보고 실장 보고 너 가지 마 하면 네네.
그게 부당한 명령 부당 지시가 될 수 있고요. 직권 남용이 되고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고 그럴 때는 장관 탄핵해 버려야 됩니다. 네. 장관 탄핵해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회법에는 회의 방해죄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현재는 물리적으로 회의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막 점거, 농성, 네네네. 뭐 폭력적인 사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서류를 통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네네.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회의에 불참할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회의 회의 방해 방해죄. 일종의 업무 방해가 된다. 그렇죠. 업무 방해죄를 만들어 가지고 공직자들이 국회 상임위에는 안 나올 수 없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약간 숨통은 있어야 되겠네요. 국가 안보와 관련됐다든지 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비공개로 하면 되죠. 네네.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의 예외를 둘 필요는 없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것조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왜냐면요.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란 말입니다. 네네. 이걸 대통령이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권 분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국회 역할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네네. 하기에 따라서는 네네. 상당한 정도로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정 위기를 견인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늘 그 태클 거는 부분들이 네네.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면 제가 성질 팍 내잖아요. 네. 국회 입법부가 아닙니다. 국회는 대의기관입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입법권이라는 기능 분리를 했을 때 일부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네. 기능과 정체성은 확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웬만한 일들을 법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 겁니다. 네. 국정에 개입해도 되는 겁니다. 그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국회가 왜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 국회가 원래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거예요. 네. 사법부가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행정권의 집행부 일부 권한을 사법적 권한을 떼내서 만들어서 사법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감나라 배나라 하잖아요.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회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겁니다.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상권 분립의 역사를 보면 원래 이권 분립이잖아요. 이권 분립하다가 상권 분립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헌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서로 융합하면서 간섭해도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우리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